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정보과학과 이병천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QR코드 로그인에 대한 것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QR코드 로그인을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일회용 인증 정보를 생성해서 그거를 QR코드로 전달해서 로그인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로그인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서버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때 실제 로그인 요청을 할 때는 인증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서버는 DB에 있는 어떤 사용자 계정의 정보와 비교를 해서 인증 정보가 맞으면 로그인을 허용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정보의 종류는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이 있고요.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이 있고요. OTP라고 하는 방식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와 같이 어떤 하드웨어 형태의 안전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증 방식을 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본다고 하면은 지식 기반 인증, 소유 기반 인증, 생체 기반 인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디, 패스워드, 핀 번호 이런 것처럼 사람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은 그것을 기반으로 인증하는 방식이죠.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소유 기반 인증은 스마트 카드라든지 OTP 어떤 장치 같은 것이 있죠. SMS라고 하면 스마트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건데, 이 어떤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이고요. 생체 기반 인증은 지문, 홍채, 망막, 얼굴, 정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건데, 요즘 스마트폰에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이런 것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체적인 특징을 이용하는데 어떤 그 인식기라든지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용자가 컴퓨터를 한 대만 쓰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회사에 있는 컴퓨터, PC방에 있는 공용 컴퓨터, 그 다음에 뭐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에 여러 가지 컴퓨터를 공유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로그인 한다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인증서, 전자서명, 인증서 개인키를 이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쓰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컴퓨터 환경을 보면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개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마스터 기기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죠. 휴대폰은 혼자만 쓰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휴대폰에는 로그인되고 어떤 앱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로그인된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되고 인증수단을 가진 어떤 마스터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화면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제 웹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컴퓨터마다 웹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웹캠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화상 회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웹캠을 설치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러한 환경에서 QR코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QR코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QR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네모난 어떤 정방형의 그래픽에 어떤 정보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이 QR코드 같은 거, 휴대폰에 QR코드 앱 같은 것이 있는데요. 스캔을 하면 여기 어떤 정보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를 이쪽 왼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오른쪽에 있는 이 카메라를 가진 컴퓨터로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전달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로 찍는 과정을 통해서 광학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도로 둘이 왼쪽 컴퓨터와 오른쪽 컴퓨터가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통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광학적으로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 정보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딱 스캔하는 과정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전달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QR 로그인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네이버에서는 일반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도 있지만 QR 로그인도 있습니다. 자, 요거를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직접 먼저 데모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네이버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할 수도 있고요. 일회용 번호 이용할 수도 있고 QR 코드 로그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공공 PC라고 하면은 PC방 등 공공 PC라면 QR 코드 로그인이 더 안전해요.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PC방 컴퓨터에서 여기다 아이디 비밀번호 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QR 코드 로그인 하면은 이런 QR 코드가 나오는데 3분 동안 유효한 이런 세션 정보를 가진 QR 코드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미 휴대폰에서 네이버 앱이 있고요. 로그인된 상태로 네이버 앱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렌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카메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QR 코드를 스캔하면은 리다이렉트 되면서 34를 입력하라고 클릭하라고 나옵니다. 클릭 딱 하는 순간에 이 컴퓨터가 로그인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이 그 QR 로그인 방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이러한 종류의 QR 로그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컴퓨터는 그냥 공용 PC라고 보고요. 여기서 로그인 하고 싶은데 QR 코드를 보여주죠. 이거를 실제로 아까 그 QR 코드 앱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연결하는 세션 정보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 스마트폰 앱에서 요 정보를 전달받아서 요 화면이 떴는데 여기서 78번을 누르세요.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로그인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이 마스터 기기가 서버로 어떤 정보를 보낼 겁니다. 승인한다는 정보를 보내겠죠. 그러면은 서버는 왼쪽 컴퓨터에 로그인을 허용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또 다른 주제로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죠.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 좀 취약하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인인증서와 개인키를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은 매우 안전한 방식인데 왜 그 문제점, 그 비판을 받는가 하면은 사용자가 한 컴퓨터만 쓸 수는 없죠. 여러 컴퓨터를 써야 되는데 그 사용자한테는 인증기관이 하나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증서와 개인키를 쌍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키를 사용하는 컴퓨터만큼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증서 저장 위치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요. 이동식 USB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좀 보안 기능을 갖는 USB 같은 보안 토큰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휴대폰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또 브라우저에 저장해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 그만큼 복잡하고 실제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안전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키를 이와 같이 실제로 복사 이동해서 사용하는 거 말고 복사 이동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QR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복사하지 않고 다른 컴퓨터의 로그인을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QR 로그인 방식을 구상을 해봤는데, 이 서버에 이 추가 기기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추가 기기에는 인증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자기 혼자만 쓰는 마스터 기기,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인증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스터 기기가 일회용 인증을 가진 QR 코드를 만들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스캔을 하면은 이 정보가 추가 기기로 전달돼서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로 전달하면은 서버가 이 추가 기기에 로그인을 허용해 주는 거죠. 이 추가 기기에는 인증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로그인할 수는 없지만 이 마스터 기기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 정보를 전달받으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기계는 동일 사용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고요. 동일 공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통신은 QR 코드를 이용한 광학적 통신이고요. 이쪽 통신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추가 기기는 이렇게 받은 일회용 인증 정보를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서버로부터 인증을 받고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스터 기기에서 생성한 실제 인증 가능한 정보를 QR 코드로 전달을 받아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시간 기반 일회용 인증 정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인증 수단이 노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인증 수단은 이 마스터 기기 내부에만 있는 거고, 이 일회용 인증 정보를 계산할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인증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 증명을, 일회용 인증 정보가 소유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달받아서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그 인증서를 USB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접속해야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인증 수단을 소유한 마스터 기기를 추가 기기에 광학적으로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필요할 때 동일 사용자가 로그인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그때 마스터 기기를 켜서 QR 코드를 생성해서 스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연결하는 거죠. 훨씬 안전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마스터 기기에 인증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인증 수단이 여러 서버에 등록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면은 동일한 장치를 여러 서버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수단이 통용되는 범위에서는 하나의 디바이스를, 하나의 앱을 여러 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R코드 로그인의 전체 구상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사용자가 이 기기를 PC방에 있는 이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서버에 로그인해서 쓰려고 합니다. 서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서버가 QR 로그인 한다 하면은 QR 로그인 페이지를 표시해주고 그때 웹캠이 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거는 로그인 되어 있고요, 인증 수단을 가진 마스터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인증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데모로 만들어 놓은 것이 세 가지 인증 수단에 대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증 수단이 개인 인증서와 개인 키가 될 수도 있고요, 쌍토큰이 될 수 있고 공유 비밀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증서와 개인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전자 서명을 하는 것이 일회용 인증 정보가 되는 거죠. 현재 시간을 포함하는 정보를 서명을 하면은 현재 시간에 유효한 그런 일회용 인증 정보가 되겠습니다. 쌍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쌍토큰과 현재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일회용 인증을 생성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비밀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마스터 디바이스와 서버가 어떤 공유 비밀키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는 공유 비밀키와 현재 시간을 이용해서 원타임 패스워드와 같은 그런 일회용 인증 값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QR 코드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되면은 사용자는 마스터 기기를 동작시켜서
이 일회용 QR 코드를 만들어서 여기 카메라에 스캔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기는 그거를 받아서 그대로 일회용 인증 정보를 전달하면 되고요. 서버는 유효하다고 인증되면은, 검증이 되면은 이 기기를 로그인 허용해 주는 거죠. 얘는 이미 로그인 돼 있는 거고, 마스터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이 추가 기기가 로그인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로그인을 승인한다고 했을 때, 이 마스터 기기를 이용해서 이 일회용 인증 정보를 가진 QR 코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카메라에 스캔시키는 동작은 이 추가 기기를 인증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동작으로 표시하는 거죠. 매우 직관적으로 이 추가 기기의 로그인을 이 마스터 기기를 이용해서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QR 로그인 시스템이 이 데모 사이트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 데모 사이트를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이 사용자 휴대폰을, 제가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 휴대폰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 서버에 이 인증선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기기를 이용해서 서버에 로그인을 하고요. 전자 서명을 생성해서 전송하고 인증서도 함께 전송하면은 서버가 이 로그인이 맞는지 검증해보고, 전자 서명이 맞는지 검증해보고, 인증서가 유효한지 검증해보고, 인증서를 사용자 계정에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쌍토큰을 발급하고 OTP용 공유 비밀키 SK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쌍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토큰을 두 개를 쓰는데요. JWT라고 하는 제이슨 웹 토큰 두 개를 쓰는데, 하나는 공개 토큰이고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제이슨 웹 토큰입니다. 비밀 토큰은 이 공개 토큰으로부터 만든 서명해서 만든 토큰인데, 이거는 공개하지 않고 이 기계 내부에만 가지고 쓸 겁니다.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서버는 공개 토큰이 주어지면은 비밀 토큰을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토큰들을 서버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무상대형 서비스에 최적화된 인증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QR 코드를 이용한 전자서명 로그인, 이 마스터 디바이스를 통해서 현재 시간 T, 그 다음에 난수 생성하고 아이디,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까지 포함해서 서명한 값을 S라고 할 때 이거를 생성을 해서 아이디 TRS를 QR 코드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 PTAQR herokuweb.com 이 사이트를 통해서 데모를 좀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사이트에는 로그인 기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클릭 전자서명 로그인, 쌍토큰 자동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QR 로그인,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미 이 컴퓨터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원클릭 전자서명 로그인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 되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로그인용 QR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것만 데모를 좀 하겠습니다. 토큰을 가지고 있고요. 원타임 패스워드 쉐어드 키를 가지고 있고, 사용자의 인증서와 개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로그인용 QR을 생성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QR 전자서명 로그인 하면은 이러한 QR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 QR 코드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드하고, 이것이 1번, 2번, 3번 모드입니다. 사용자 이름이 현재 테스트인데 사용자 이름을 서버로 전달하고요.
현재 시간 정보가 있고요. 그 난수, 이게 난수 값입니다. 서명에 필요한 난수.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실제 서명 값입니다. 그래서 총 269바이트고요. 자, QR 쌍터큰 로그인은 여기에 모드가 2고 사용자 이름 들어가 있고 공개 토큰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요. 제일 뒤쪽에 현재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인증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는 이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어요. QR OTP 로그인은 모드가 3이고요. 유저네임, 그 다음에 난수, 그 다음에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인증값. 여기가 인증값이죠. 서버는 공유 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인증값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로그인용 QR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데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렸고, 지금부터는 제 휴대폰에 똑같은 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AAA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데, 자, 여기 로그아웃 하고요. 로그아웃 하고 로그인을 하는데 이제는 QR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QR 로그인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동작하면서 제가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만들어서 스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로그인용 QR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번 모드로 QR 전자서명 로그인 QR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카메라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이제는 AAA라고 하는 아이디로 로그인된 거죠. 사용자 정보. 자, 이것이 1번 모드 그 로그인 그 전자서명 로그인이고요. 자, 또 로그아웃을 하고 이 두 번째 QR 쌍터큰 로그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QR 코드를 새로 만들었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로그인 방식이 조금 틀리긴 하고 일회용 인증값이 틀리긴 한데 쌍터큰 로그인으로 AAA라고 하는 로그인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로그인을 다시 세 번째 그 OTP, QR OTP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다시 로그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로그인용 QR 생성은 그 30초만 유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그인 하면은 이 로그인이 안 될 수 있어요. 요거를 다시 생성을 해서 (30초) 동안 유효하니까 다시 생성해서 이렇게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서명을 이용한 로그인을 QR코드를 통해서 전달해서 했고요. 이 QR코드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서명값이 들어가 있죠. QR코드를 이용한 쌍토큰 로그인, 쌍토큰 로그인은 이런 방식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 QR코드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갑니다. 유저네임, P토큰,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인증값. 이거를 서버는 바로 DB 검색할 필요 없이 바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OTP 로그인을 QR코드를 이용해서 한다. 이 마스터 기기가 OTP SK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인증값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 실제로 이 QR코드에는 이러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저네임, 난수, 그 다음에 현재 시간, 인증값. 인증값을 계산하는데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밀키를 이용해서 생성한 거죠. 서버도 똑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QR 코드 로그인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실제 일회용 인증값을 생성해서 전달하는 방식의 QR 코드 로그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인증 수단을 추가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도 그냥 QR 코드 스캔을 통해서 인증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기기를 추가 기기에 광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연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하나의 마스터 기기에서만 인증 수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인증 수단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를 갖춘 컴퓨터라고 하면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어느 컴퓨터든지 내 스마트폰에서 생성하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전달하기만 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광학적 통신이기 때문에 키로그 등이 남지 않아서 키로그 공격에 안전하게 됩니다. 시간 기반 일회용 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서 공격자가 도청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다른 시간에 재전송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30초 동안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간 지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세 가지 QR 로그인 기법을 전자서명 로그인, 쌍토큰 로그인, OTP 로그인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시간 정보를 집어넣어서 전자서명을 하고 시간 정보를 넣어서 쌍토큰 인증값을 계산했고 시간 정보를 넣어서 OTP 인증값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모델이고요. 여러 사이트에 적용 가능한가? 이 전자서명과 인증서는 여러 사이트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여러 사이트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쌍토큰과 OTP는 특정한 서버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증할 때 서버가 사용자별로 어떤 저장된 값을 불러와서 검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QR 전자서명 로그인을 보내면은 서버는 인증서를 가져와야 검증할 수 있죠. 인증서를 저장하고 있다가 가져다가 검증한다고 하면 상태형 서비스고요. 반면에 이 클라이언트가 인증서까지 같이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상태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QR 쌍토큰 로그인은 원래 이 토큰을 두 개를 쌍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비밀 토큰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인증값 계산하는 데만 쓰고요. 공개 토큰을 보낼 건데 서버는 공개 토큰으로부터 비밀 토큰을 언제든지 계산할 수 있어서 서버는 사용자별로 토큰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태형 인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인증을 한다 했을 때는 이게 상태형이냐 무상태형이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많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OTP 로그인은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유 비밀 키를 저장된 것을 가져와서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상태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산량은 이 두 가지 오른쪽 두 가지 방식은 해시 값으로 인증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계산량이 많지 않고요. 이 전자서명 로그인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인증서에 있는 개인 공개키를 가져다가 전자서명을 검증하는 것이 원래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자, 기존의 QR코드 로그인 네이버 QR코드 로그인과 지금 현재 제시한 QR코드 로그인을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QR코드 로그인 방식은 세션에 대해서 승인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액션을 서버한테 마스터 디바이스가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은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세션을 승인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제한된 방식은 마스터 기기가 서버한테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스터 기기가 승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회용 인증 정보를 포함하는 QR코드를 화면에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추가 기기에 스캔하게 되면은 추가 기기를 통해서 인증 정보가 서버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접근 방식이 많이 틀립니다. 이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션별로 승인하는 방식은 하나의 서비스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 제한된 QR코드 로그인을 전자서명 로그인 방식으로 인증서를 여러 사이트에 등록해서 쓴다. 그러면은 동일한 인증서가 등록된 많은 서비스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하나의 디바이스로 하나의 앱 가지고 여러 서비스에서 인증에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용자 인증 활동, 기존의 네이버 QR코드에서는 스마트폰에서 클릭하는 것 자체가 인증 활동이죠. 제한된 방식에서는 스마트폰에 QR코드를 만들어내고요. 그거를 PC 카메라에 스캔시키는 이런 매우 직관적인 인증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아마 있을 거고요. 그런 실제 상황에 따라서 왼쪽 방식이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오른쪽 방식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성 측면에서 여러 사이트에 통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좋겠고요. 실제 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서명하는 값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남게 되겠습니다. 부인 방지 기능이라고 하죠. 자, 기존의 뭐 네이버 QR코드는 승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이트 내부에서의 뭐 로그를 어떻게 남길지는 모르겠는데 전자서명을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로 새로운 QR코드 로그인 방식을 만들어 봤고요. 데모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